소리가 잠깐 섞여서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인님. 요즘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어동도 별 수 없고 분양권, 월성 3정 분양권 가격도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방송 시작도 안 누르고 저 혼자 막 떠들다가 방송을 잘못 찍은 적이 있어서 소리가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 15분 정도 설명하고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월 15일자 코픽스 금리 2월 15일자로 발표되었을 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코픽스 금리가 1.69에서 1.64로 떨어졌을 때 과연 2월 달에 금리가 오를까 오르지 않을까 있었는데 금리 동결되었다는 것 1.25%로 동결되었습니다. 과연 이제 4월 달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금리는 끊임없이 계속 고려되어야 될 만한 요소인 것 같아서 금리 변동되는 상황 나올 때마다 요거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다음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요것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 제가 한국은행 사이트에 한 2, 3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찾아보는데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업데이트 날짜 때마다 잘 체크해 두었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심리 변동률 영상 스트림이 약간 지연이 있어서 매우 짧은 지연 시간 지연 시간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설정을 살짝 잘못 잡아서 제가 오늘 조정을 못했네요. 영상이랑 지연 시간이 약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변동률 보시겠습니다. 대구 지난주 21일자로 발표되었을 때 0.13% 마이너스 0.13%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마이너스 0.09였다가 0.13으로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이 많이 떨어졌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달서구 지역이 유독 낙폭이 컸습니다. 마이너스 0.24%. 달서구 쪽에서 다른 구 쪽으로 좀 인구가 유출되는 경향도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현상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24% 하락하는 현상. 전세 가격 지수. 이게 오늘 제가 자료를 찾았거든요. 원래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하루 늦게 나와서 전세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로 달서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동구보다 달서구가 낙폭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조사해봤는데 대구 매수심리, 매수 우위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그래도 20대 이상에서는 놀고 있었는데 얘가 12.8까지 매수 우위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은 매도세가 너무 강해졌다는 부분. 근데 이게 실제 반영이 조금 늦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반영되는 게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소폭 상승해서 27,962건. 매도 물량 너무 많이 늘어났죠. 이 전년 동월 같은 시점으로 찾아가 보면은 매도 물량 자체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여기 한 18,000건. 18,000건에서 1년 사이에 매물이 10,00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세 물량 2월 26일자 오늘자로 7,919개, 7,919개. 그리고 예상했던 매물은 7,883개였는데 아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거치면 한 250개, 한 200에서 한 250개 정도 줄어들지 싶어요. 그래서 2월달 최종 마무리는 아마도 한 7,700대 요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와는 약간의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부산은 월세 매물이 연초보다 줄어드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대구는 유달리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만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체 임대 물량도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모습, 가장 가파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게 전국 공통적으로 모두 비교해 봤을 때, 네, 반갑습니다. 네, 김명진님, 미랑김님, 케비장님 반갑습니다. 네, 전체 임대 물량이 이게 늘어나는 게 대구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에서 항상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물 증가 순서를 시도별로 쭉 나열해 봤을 때 한 8번째, 9번째 이 정도 순서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구 조정 대상 지역 풀어달라고 하는데 일단 물가 상승률은 한 높게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조정 지역이 뭐 지정되는 요건이나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특별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그 지정 요건을 해제 요건을 이미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제를 안 해주냐고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지정될 때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어요. 제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그 요건 충족하는 요건들을 쭉 찾아봤는데 항상 충족은 되어 있었는데 주정 심의가 열리면은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그래서 좀 의문이 갔었는데 해제될 때도 마찬가지로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개수, 요거 단순히 개수만 보지 마시고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3배, 4배 늘어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32건 신고되었고 신고가는 4건이었습니다. 10% 약간 넘어가는 정도. 하지만 신고가가 자꾸 영양가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이랑 소리가 좀 많이 지연되시죠? 제가 보니까 지금 지연 시간을 바로 설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월달 거래량 772건. 아마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거 취소하는 물건들도 몇 개씩 중간중간 생기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은 확정치가 770개. 이런 거래량은 아마 생각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1000건이야. 보통 대구가 분위기를 봤을 때 2000건 이하로 떨어지면은 좀 빙하기다.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 그랬냐면 제가 16년 자료가 없는데 16년 자료 있을 때 그때 보면 2000건 아래로 떨어졌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17년 초까지도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한 1400개, 500개 정도 되나요? 반짝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었는데 이 거래량 줄어드는 추세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오고 있는데 2월달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2월달 거래량 현재 333건인데 이것도 1월 거래량 넘기는 힘들겠죠. 아마 설 연휴도 있었고 일단 거래일 수 자체가 한 3일 정도 작은 영향 때문에 거래량은 2월 들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가격 제목에 제가 범어동도 못 버틴다고 했던 부분, 범어동 요 대형 평수 있죠. 범어 월드 메르디앙 이스턴 카운티 2008년식 59평형. 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서도 대형 평수들은 선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대형 평수들도 선방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 이렇게 1억씩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범어 센트럴 프루지오 34평형 11억에서 2억 3천만 원 하락. 이거 좀 의미 있죠. 이 신축인데 2019년식인데 층수도 19층, 이것도 로얄층인가요? 그쯤 되나요? 어쨌든 이것도 한 2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 계룡 리슈빌 47평 이 와중에 신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위기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형 평형 신고가 현상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 상승폭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게 나타나는 현상 있었네요. 그리고 짚어볼 부분은 요게 매매가가 6억인데 전세가가 6억이에요. 요거 전세가율 거의 100%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6억이라는 숫자, 이 47평형 거래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 점을 찍어서 나타내 보면은 쭉쭉쭉 가격이 오르다가 거래가 너무 없었어요. 거래 공백이 너무 컸어요. 그 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랐더란 말이죠. 2020년 말에 이때 거래 공백 때문에 표시가 안 나다가 거래가 여기 하나 딱 찍혔어요. 그럼 우리 실질적으로 주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가 나왔네. 이렇게 약간 착시 현상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베 2차 아이파크 2억 정도 떨어져서 5억대 거래, 5억 초반대 거래.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이제 6억대에 살려고 하는 사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건을 사러 가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씩 깎아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6억 5천에 계약을 해놨는데 잔금 치를 때가 되니까 집값이 5억 초반으로 떨어져 있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약을 파기한다? 그런 일들도 아마 생겨날 것 같아요. 과거에 집값이 한 6억 5천 정도 하던 것이 뭐 매수 시점이 되니까 7억 5천이 되고 이렇게 잔금을 치를 때 7억 5천으로 점프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매도인이 돈을 더 달라고 웃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고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는데 이 반대의 현상들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래 아랫부분 태양아너스 월성 5억에 거래되었고 전세가는 최고 4억 5천까지 전세가율이 90% 100% 저가격대 아파트에는 110%까지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도 막 일어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현대 아이파크 34평형 5억짜리가 전세가 4억 7천 매매가 5억은 이제 너무 익숙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5억이라는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대구 소득 수준에 비교해서 봤을 때 전세가율이 90% 이상 올라가는 현상들 지금 5억 이상 아파트에서 좀 일어나고 있어요. 수성구에서는 전세가율이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전세가 한 5억 정도 돼서 전세가율 50% 정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한 5억대 아파트에 전세가가 한 5억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산동의 강변 일성트루엘 매매가 전세가가 4억 5천으로 똑같습니다. 이안 동대구 매매가 4억 3천 전세가 4억 전세가율이 90%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상인 영남 화성타운 3억 9,800 3억 8천 복현 푸르지오는 상황이 조금 낮고 나머지 월베 이편한 25평형 이때 아주 매물이 귀할 때가 있었어요. 2020년 말에 공사판 엄청나게 벌이면서 사람들이 이주하는 수요도 많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굉장히 감소하는 현상. 거기다가 허위 매물이 그때 2020년 가을로 넘어가던 무렵이었나요? 늦여름 무렵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죠. 허위 매물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이 사람들 눈에 봤을 때 매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웃돈을 주고라도 전세를 계약했는데 그 결과 4억 1,900 25평형임에도 불구하고 4억 1,900 요게 2020년에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기 전에 매매 가격이 뭐 한 얼마 정도 됐나요? 34평형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한 5억 정도 하던 게 한 30-40% 올라서 6억 5천, 막 7억까지 호가가 나오고 7, 8억까지 호가가 나오던 그런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 25평형의 전세가 4억 1,900 그때도 귀하고 귀해서 억지로 구했는 매물인데 집 구할 때도 힘들었는데 나갈 때도 힘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당동 도시샵도 마찬가지 매매가는 3억 3,500 전세가는 3억 5천 나갈 때 되면은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데 아직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머지않아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집주인하고 좀 협의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른 가격들도 제가 쭉 가져왔는데 이게 막 20%, 뭐 7, 8천만 원 떨어지지만 가격이 3억 아랫부분에는 7, 8천만 원 떨어지면 거의 20% 하락이죠.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한번 해주셨어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제가 지금 요거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요 장면은 돈보라는 사이트예요. 돈보.co.kr이라는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의 특징은 요 최고 매매 가격 있죠? 여기 한번 볼게요. 성당도 도샵 최고 매매 가격 3억 9,700. 요렇게 나타나는 게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취합했을 때 가장 최고가고, 그 다음 아파트 투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거래 분석가 이렇게 검색하면은 나오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는 전체 기간의 최고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돈보라는 사이트 여러분들도 참조하고 계시지 싶은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5억짜리 아파트가 4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요거 2020년으로 잡아볼게요. 2020년에 5억이었어요. 지금 2022년에 4억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락률을 대략 뭐 한 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3년이 되어서 가격이 혹시라도 3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또 요 가격의 하락의 퍼센트만 봅니다. 한 25% 정도 하락했다고 보면 되나요? 1억이면 뭐 대충 이렇게 본다면 가격이 계속 뭐 고가에서 20% 정도밖에 하락 안 했네. 20%밖에 정도 하락 안 했네 하지만 이 전체 원래 가격에서 비교해 본다면 거의 한 40% 정도 하락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케빈장님. 돈보 사이트 정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 말고도 신고가 부분만 정리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통계가 가장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실거래 분석가님 자료는 보면은 중간중간에 광고도 끼어 있고, 가격대별로 이렇게 쭉 정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구별로 정리되어서 또 그 나름의 또 그 사이트에서 또 보기 괜찮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트를 같이 병행해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신고가 나온 부분, 요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죠. 여기 강남 아파트는 요거는 상승폭이 좀 컸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5억, 4억, 3억. 내가 돈을 4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3억짜리를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이 5억짜리를 가격을 깎아가지고 4억에 매수를 하느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다시 혹시라도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져서 부동산 가격들이 원래 자리로 혹시라도 또 그 이전에 높았던 가격으로 다시 되찾아간다면은 똑같은 4억 돈을 투자했을 때 더 메리트 있는 물건을 잡아놓는 게 나았겠죠. 그 다음 전세가율만 다시 한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100%, 90%, 80%, 100%, 80%, 90%.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지는 현상, 이 부분 계속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 혹시 여기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56%는 유주택자, 46%는 무주택자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유주택자들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거나 했을 때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다음 가격 하락대로 내려갈수록 전세가율이 거의 뭐 90%, 100%는 기본, 요거는 전세가율이 110%네요. 110%. 요거는 90%, 요거는 100%.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저 부분 보면은 가격 가장 하단 부분에 보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토목설계 동산 마지막으로 무료 광고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약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사실 보통 대다수의 부동산 관련된 자금들이 아파트로 다 쏠려 있어서 그 외의 지역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죠. 대구 지역이 도시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형태였다면은 그 외곽에 있는 뭐 자연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메리트 있게 다가올 수 있었을 텐데, 그 확장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동탄이나 다른 이런 지역들, 경기도 지역들, 외곽 지역들 토지 가격 한 번씩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과거에 대구 지역이 뭐 평당 한 50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면 그 경기도 외곽 쪽에 뭐 한 30만 원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외곽의 땅들 막 기본이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이 토지도 가격 조사해 보는 거 있어요. 사이트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밸류맵 아니면 땅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가격이 막 4-5배씩 오르는 동안 대구의 외곽 지역들은 보면 6, 70만 원, 뭐
정말 이 상승폭이 미미했어요. 그 차이를 시간이 지나면은 다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도시가 팽창하느냐, 팽창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투자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대구 아파트 거래대금 보시면은 분양권 거래대금 떨어질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 매매 전체 거래대금 떨어지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2020년 숫자 크게 한번 써볼게요. 거래대금이 9,000억이었습니다. 9,000억. 2020년에 9,000억, 21년에는 거래대금이 5,800억인데 제가 6,000억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 2022년 1월에 거래대금은 2,271억.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나요? 예년의 평균을 봐도 예년 평균이 6,000억 수준이에요. 6,000억. 17년에서 21년까지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6,000억 수준이었는데 거래대금이 지금 2,271억. 예년에 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죠. 거래량이 아까 770건 정도였죠. 평상시에 그래도 분위기가 식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포비님 그쪽 아시나 보네요. 동산 사무실. 나중에 저도 한번 그분께 한번 방문 드려볼 일이 있지 싶은데 아무튼 제가 예전에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됐냐 하면은 자연 숲 가꾸기 농촌 이런 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분이 임야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이 한 30분, 1시간 정도 아주 공을 들여서 신중하게 글을 써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내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임야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거 분석하면 다 돈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진짜 유상으로 서비스 해줘야 될 만한 부분의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와, 그거 진짜 초보자가 보더라도 진짜 이해가 될 만큼 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설마 내가 그냥 쪽지 한 개 남겨도 해주시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쪽지를 한 개 써서 그분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시간도 하루도 안 지났어요. 하루도 안 지나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야 정말 이거 공들여서 써주셨구나. 무슨 돈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게시글에도 글을 쓸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는데 보면 굉장히 세심하고 친절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0억 정도, 2,000건 정도 거래해서 6,000억. 그러던 것이 지금 700건 거래해서 2,200억.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 예년에 3분의 1 토막. 과연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갑자기 거래가 상승하고 급상승할 것인가?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변동이 있겠죠. 자, 건당 거래대금은 2억 9,411만원. 2억 9,411만원. 전년 말에 2억 8,650만원보다는 살짝 높아진 상태. 계속 높아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차가 약간 있어서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 잠깐만 시간이 지연되어서 딴 얘기를 잠깐 하다가 넘어갑니다. 지금 빨간 선을 한 개 그어둘 텐데요. 가격대별 거래량 770건 이런 적이 없었어요. 부산 지역도 제가 찾아가 보니까 부산 지역은 한 2,000건 정도 거래가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 한 1,300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300건이 안 되는 수준까지. 하지만 좀 많이 안 좋았을 때는 한 1,800건 정도 거래였다가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 1,800건에서 1,300건 수준. 요렇게까지 떨어졌는데 대구는 1,500건 수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할 때 1,300건 요럴 때 있었네요. 여기 2017년 1월과 2022년 1월 비교해 보면은 그때보다도 많이 분위기가 안 좋구나. 사실 2017년 1월달 요때도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수성구에 그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건수가 좀 있었지 싶어요. 그 여름 넘어가고 하던 무렵에 갑자기 가격이 먼저 오르고 올랐는 신고가들이 몇 건 빵빵 터지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살아났었거든요. 제가 신고가 비율도 계속 짚어드리니까 어디가 신고가가 나왔는지 이 신고가가 정말 영양가가 있는 것이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또 그것과 수반해서 신고가와
거래량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 좀 유의미하게 볼 필요는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차트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 차트. 이 차트의 이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현상이 될 수 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3억 미만 거래 비율 66%.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전체 10건 중에 6, 7건은 3억 미만의 거래다. 우리 그동안 좀 높은 가격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분양 가격도 6억. 분양 가격 6억. 신축 아파트 5억 이상. 이런 가격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더 저렴한 물건들이 더 많이 거래되고 있다. 6억 이상 거래 1월달 세어보면 10억 초과가 2건. 아니네. 10억 초과가 12건. 10억 초과가 12건. 8억에서 10억 사이가 몇 건이죠?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지금 이 표를 보니까 표가 살짝 잘못됐는 것 같은데 아무튼 1월달에 6억 이상 거래가 26건. 1월달에 26건. 전체 770건의 거래 중에서 26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전부 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3억짜리 아파트인데 가격 눈높이는 전부 다 높이 있어서 3억짜리 혹은 10억짜리 20억짜리 거래되는 거 이런 것만 구경하고 있어서 조금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약간 있지 싶은데 서울 아파트 거래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요. 서울 아파트 돈보호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30억 40억 거래되는 게 아주 우습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근데 서울 지역도 이 비율로 해서 막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 비율, 20억 이상 아파트 거래 비율로 쳐보면은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면은 6억 이상 비율 대구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현재 1월 달은 4.7% 그나마 좀 많이 거래가 되는 모습이에요. 6억 이상 거래 비율 제가 시간차가 좀 있어서 영상이랑 6억 이상 거래 비율이 2.7% 정도 2월 달에는 2.7% 정도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4건 신고되었고 신고가는 0건이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4건 신고가는 0건. 이거 시간차가 있어서 30초는 가까이 좀 딜레이가 한 1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수정이 제가 안 돼가지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백하모님. 네, 반갑습니다. 분양가 신고가가 0건. 나름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불렸던 곳들 가격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태평로 2가 대구 중심 지역을 다뤄달라고 하는데 중심 지역 이 도시가 각광받을 때까지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주변 상권이 형성되고 재정비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제법 걸리잖아요. 그래서 태평로 2가 힐스테이트 대구역, 힐스테이트 대구 7억 4천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5억 6,890, 2억 떨어졌어요. 2억. 이게 어떤 분이 가격을 정말 이거 7억 4,900 주고 프리미엄 2억씩 주고 매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가격이 찍혀 있다는 말은 누군가 매수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내가 7.5억에 샀는데 가격이 5.5억까지 떨어졌다. 이 단순히 내 전체 자산에서 2억이 떨어졌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또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건데 내 자산이 1억인 상태다. 또 대출을 풀로 받고 해가지고 분양권 요거 프리미엄 한 2.5억 되는 거 차입금 한 1.5억 해가지고 얘를 샀다. 왜 입주할 때 되면은 이렇게 돼도 이거 10억 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떠들었어요. 대구 최중심부라서 이거 10억 갈 거야 라고 해서 아주 부푼 마음에 큰 대출을 내 가지고 질렀어요. 근데 10억은 그냥 가격이 5억대로 떨어져 버리면 이게 단순히 가격 2억이 하락이 아니고 내 가진 자산에서 이거 1억 가지고 있었는데 빚도 1억 5천이었고 2.5억을 어떻게든지 끌어모아 가지고 만들었는데 2억이 떨어져 버린다면 이거 내 돈 얼마 남나요? 내 돈 얼마 남아요? 돈 남긴 남나요?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마음고생하는 것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투자는 승리의 기록이잖아요.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듯이 투자 역시 이 돈 벌었는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게시판에 와서 나 얼마 벌었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해서 돈을 잃었던 누군가의 자산이 또 옮겨가는 그런 모습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면서 이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 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도 현실은 계속 보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에 붙여봤던 월성 삼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7억 9천 약 8억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5억 5천까지 거래됩니다. 이건 만약에 이거 거의 한 2.5억이 떨어졌는데 이거 풀로 대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나중에 2억 3억 차익을 꿈꾸었던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이 가격대를 회복하고 또 장기적인 우상향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또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일본처럼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그간 있어 왔던 그 상승의 흐름처럼 그것이 반복이 될 수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기간만큼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죽전역 동아 아위시 여기도 82제곱미터인데요. 5억 8,900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5억 3,900. 이 동네도 한 7억 8억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구역 오페라 W 6억 2천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5억 2천으로 떨어졌다. 제 주변 그 지인분 중에서도 그때 프리미엄 막 2억 3억 이렇게 이야기할 때 파세요. 돈 많이 줄 때 파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10억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주변의 아파트들 보면은 몇 년 더 됐는 아파트인데 침산동 뭐 그쪽에도 보니까 7억 막 8억까지 호가를 부르던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84제곱미터인데 거래가가 한 6억 정도 되었고 호가가 막 7억 8억 나오던 이 무렵이었던가요? 야 저거 몇 년 된 아파트도 7, 8억 하는데 이거 입주할 때 되면은 10억 우습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버텼었는데 파세요 이야기를 해봐도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뭔가 눈에 이 콩깍지가 덮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을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 저희도 흐름은 살펴보지만 내가 한 개 더 사야지 하는 분 혹은 내 걸 정리해야지 하는 분도 이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이제 아주 극소수 정말 한 뭐 상위 2% 정도 돼야지 실행으로 옮길까요?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은 정말 과감하게 3주택, 4주택인데 과감하게 정리하고 1주택으로 가는 분도 계세요. 디지파크님, 분양권 금액이 분양가 미만 같은데 맞나요? 그건 아니지 싶어요, 아직까지. 요거 제가 정확하게 다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분양권 거래 건수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역 오페라 W 이런 것도 분양가가 지금 뭐 입주를 크게 가까이 앞뒀다면은 분양가가 4억 후반, 5억 초반 뭐 그 무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거래량 105건, 그 중에 신고가가 5건. 전세 거래량 이거 보이시나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1월달이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달이 거래가 많이 되어야 되는 전세 이 시기예요. 1월, 2월, 3월 전까지 1월, 2월이 전세 이주가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1143개밖에 안 되었다. 물론 임대차 3법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는데 임대차 3법 3가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3가지 임대차 3법이잖아요. 임대차 3법. 3법의 첫 번째 2+2, 두 번째 상한 5% 상한, 세 번째 임대차 신고 의무제. 신고 의무. 지금 신고가 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거래 건수가 적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신고가 적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신고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요 추세를 계속 보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나 혹은 이런 곳에서 신고를 할 때 신고하는 분들은 계속 신고할 거고 안 하는 분은 신고 안 할 거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흐름상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만 확인한다면 거래가 확연히 줄긴 줄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앞으로 부동산 게시판 같은 곳에서 급매도 많이 있지만 급전세라는 말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보니까 급전세라는 글들이 제법 많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급전세. 이거. 자, 가격 오늘은 여기 시차가 약간 있어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간혹 가다가 이게 이게 좀 잘못됐네요. 오늘도 아까 105건이라고 했는데 105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요 돈보 사이트에서 고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격이 신고되는 것이 돈보 쪽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10월 달 거래, 10월, 11월 달 거래 이렇게 이염된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것들 늦게 신고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두산 위브 더 제니스 14억 11억 5천, 그 다음 여기 레미안 수성 7억이 5억 8천,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7억 5천이 5억 2천. 요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한 달 전쯤, 한 달 반 전쯤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거 갱신인지 아닌지 똑바로 알아보고 하라고 하셔서 그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저것이 갱신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근데 지금 거의 다 하락이잖아요. 얘들이 다 갱신이라면 저는 항상 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항상 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럼 갱신밖에 없으면은 이거 실제 이주가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이렇거든요.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보시면은 오페라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4억 1천 이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 나머지 떨어지는 거래들이 다 갱신이라면 이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물론 갱신도 이 중에 섞여 있어요. 이렇게 시차가 약간 있어서 오늘 가격, 여기 전세 가격 제가 페이지 한 100건 정도 되어서 순차적으로 안 하고 금액대별로 대충 나타나는 걸 해봤거든요. 어떤 금액을 보든지 전세가가 상승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여기 주변에 높은 전세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5억 2천. 여기 대봉동 센트로팰리스, 여기 어제 가격 크게 하락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집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전세가 단순히 예전에는 높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잖아요. 솔직히 돈 많이 받아 놓으면 옆집보다 전세 보증금 더 많이 받으면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높게 받는 것도 좋지만 그 돌려주는 방안도 미리 대비는 해놔야 된다. 안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 대비 없이 갑자기 나간다 그러면은 배째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차 줬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피해주는 일들이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억대의 가격대 봐도 2억대의 전세 가격을 봐도 하락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억대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여기 대구 금강맨션 2차 대곡동 전세 2억 7천까지 갔던 게 1억 4천이다. 1억 4천이다. 요 부분 84제곱미터인데 1억 4천까지 거의 반토막 떨어졌으면은 이거 매매 전세 누군가는 분명히 이 스텝이 꼬이는 것 같아요. 어제 누구지? 케빈장님이 이렇게 2017년부터 쌓여왔던 입주 물량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위기가 더 복합적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에 얼마 전에 그 빌딩 있잖아요. 빌딩에 갑자기 진동이 와가지고 사람이 막 대피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건물이 흔들렸을까 했을 때, 공명 같이 울림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큰 흔들림이 일어나는 거, 공명인가? 제가 그것도 한번 검색에 찾아봤었는데, 마치 그 현상 마냥 이 아파트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분양권 거래 금액은요, 돈보라는 사이트에서 다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이런 것들. 분양권 거래 금액 다 확인할 수 있고, 그 개별 그 금액 있는 아파트 이름이나 아파트 이름을 찍거나 요 금액이나 어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그 거래 이력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차트로도 나타나가지고 눈으로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도 클릭해보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그 필수적인 사이트 몇 개만 기억하시면은 투자에 아주 참고가 됩니다. 아실이라는 사이트 잘 되어 있고요. 디스코 땅 가격 같은 거 볼 때, 주택 가격 같은 거 볼 때 디스코 요 정도. 호갱노노 이런 데 가서 거래 이력을 보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거래 이력을 보셔도 되고, 분양권 거래 금액은 웬만한 데서는 다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규 평균 전세 가격
이거 살짝 잘못됐나? 요 금액이 조금 잘못된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맞구나. 여기 2억 한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매매권은 실시간 매매권요? 실시간으로 보이지는 않고 하루 있다가 보통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새벽 5시경에 올라옵니다. 제가 5시인가 6시인가? 5시경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아침에 한 6시 한 반쯤 돼가지고 일어나서 자료를 준비하는데요. 5시쯤 되면 예전에 떴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실시간은 아니고 그 자료들을 모아서 각종 사이트들에서 그렇게 나온 엑셀이나 아니면 다른 CSV 파일, 제가 다뤄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 똑같이 가공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시차는 약간 있지만 큰 시차 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잘 다루시는 그런 전문적인 사이트에서는 거의 아침 5시에 올라오면 한 6시쯤 되면 모든 자료가 다 정리돼서 나타나더라고요. 전세 가격 대비 거래량 떨어지는 모습 계속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때가 좀 문제인 게 1월달은 원래 거래가 많은 시기였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짚어드렸는데 1월달, 2월달 이때가 좀 거래가 좀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조금 적었는 것 같아요. 네, 마실 말고 아실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부동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전세 4억 이상 거래량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 요거 제가 똑같은 자료를 왜 계속 보여드리냐 하면은 요걸로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만 길게 느려서 보면 흐름이 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과거에 상승하던 무렵에 4억 이상 거래량 이렇게 치고 나타났다. 2019년 가을 무렵 아니면 2020년 가을 무렵 가격도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전세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이것들이 쭉 추세가 상승하는 모습. 하지만 지금은 이게 갑자기 급반등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요때도 거래량이 물론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제가 그려볼게요. 요런 모습들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얘가 거래량이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보여드리는데 아침에 자꾸 방송이 제가 여러 데이터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방송이 길어져서 이런 것들은 짧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도 요 추세 이게 높아질 수가 없는 게 이 금리 때문에. 다음에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방송을 요 근래에 몇 가지 들어보는데 어쨌든 물가가 너무 지속적으로 오른다. 물가가 문제가 된다. 마트 장바구니 와이프도 보니까 이 장바하고 가지고 오는데 5만 원치 샀다 그러는데도 장난 아니고 좀 많이 담았다 그러면 몇십만 원씩 나오고 이래서 물가가 높아지면서 우리 씀씀이 좀 힘들어진다. 그럼 또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세요. 야, 금리 오르지, 물가 오르니까 아파트 가격도 오를 거야. 아파트도 물건이잖아. 야, 근데 물가 오르면 우리 돈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현금도 물가가 오르면 현금이 가치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현금이 또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파트 이거 10억짜리 100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당장에 내가 먹고 쓰고 살아야 되는 기본 생활비들이 있는데 물가가 올라버리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 저는 꼭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비전문가는 그냥 다양한 의견을 그냥 들어보고 제 나름의 그냥 생각을 정리만 해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월세 거래량 50건 정도. 그러니까 전세 거래량은 100건 정도. 그 다음 매매 거래는 아까 32건. 매매가 확실히 적죠. 요 근래에는 요 세 가지가 1대 2대 1의 비율. 요런 거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잖아요. 저는 요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숫자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는데 1대 2대 1 정도의 비율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세와 월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 흐름이 보였는데 매매는 확실히 30건대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줄어들면 정말 거래가 없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에 30건 정도 신고되는 형태, 결코 많지 않거든요. 평균 월세 가격 62만원, 54만원. 1월달, 2월달 62만원, 54만원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62만원, 54만원.
조금 높아지긴 높아졌어요. 그 전보다 반전세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조금 높아졌어요.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월세 가격 50만 원, 보증금 5,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2월 달은 보니까 55만 원에 6천만 원 수준까지 조금 더 반전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마지막에 이 부분 다 안내드리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거래량 1월 현재 1841건. 요것도 6월 1일 이후죠. 아까 임대차 3번 말씀드렸었는데 6월 1일 이후가 되면은 이제 정말 이 임대량 실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쨌든 흐름만 살펴보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입주 아파트 전세 매물, 또 요것도 숫자를 안 고쳤는데, 자, 9월 말에 입주를 시작했던 남산 롯데캐슬, 뭐 이안 센트럴 D, 요 두 개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2월 말. 지금 벌써 입주 시작한 지 5개월이나 지났네요. 이게 입주 이제 마무리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과거 같았으면 진작에 마무리가 되었을 물건들인데 아직까지 그런다 조금 남아있는 형태예요. 50건 이하로 떨어지는 건 정리 안 해드리고 월별 함정 저희 아주 오랫동안 추적했었잖아요. 요거 매물이 한 3,700개 정도까지 늘어났었던가요? 네, 매물이 한 3,700개 정도까지 늘어났었던 게 370개 죄송합니다. 370개 정도까지 늘어났던 게 지금 170개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거래가 200건이나 되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세 거래가 200건이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었거든요. 실거래가 사이트 가서 찾아보면 요거 매매 거래, 전세 거래 50개도 안 됐을 거예요. 50개도 안 됐을 겁니다. 요거 지금 전세 매물이에요. 전세 매물. 상반기 입주 아파트 남산자이 하늘채 요것도 이제 집요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내권인데 시내권 요거 집요하게 한번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자이 하늘채 1368세대 월배 3정이랑 비슷한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3월 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그 이후에 내년 하반기 물건들도 지금 아마 벌써 전세 매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게시판 내용